제가 선생님을 채용하는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가 수능의 가능성이 있냐 없냐입니다. 수능을 해보신 분이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강사는 잘 안 뽑습니다. 저는. 왜냐면 동네 강사는 내신밖에 할 줄 몰라요. 수능을 마지막까지 해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을 언제까지 했냐고 물어봅니다. 8월달 마지막 마무리하고 9월 전에 종강하는 사람은 수능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부분 동네에 있는 학원들은 9월 원서 쓰고 나면 종강하거나 8월 말에 끝냅니다. 왜 그래요? 고3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돈이 안 됩니다. 그 입장에서. 어차피 빠져나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돈 되는 게 누구예요? 예비고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가고 설명으로 동네에서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왜냐면 3학년 아이들 오늘도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 7시까지 제가 면접 컨설팅을 했어요. 그거 꼭 물어봅니다. 아이들한테. 오늘 한 아이들은 어디냐면 내일 오는 아이가 이대를 면접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이 연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연대가 끝났다는 얘기는 연대 추천 전형을 1단계 통과했다는 얘기겠죠. 그게 1.08짜리예요. 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얘가 물리를 선택을 안 했던 아이예요. 근데 재시험 면접 준비하면서 물리가 턱 나오니까 숨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능에서 출발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의 인식의 척도는 내신에서 모든 걸 바라본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 가면 수능이 배신 때린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말씀드릴 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얘가 수시의 출발선입니다. 수시의 출발선이에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수시의 출발선의 기준점이 내신입니까? 수능입니까? 자,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수능이라고 그래요. 안 들으신 분들은요, 끝까지 내신이라고 우깁니다. 그죠? 왜? 내가 아는 게 범주가 내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서를 쓸 때 출발은 어디서 출발해요? 내신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입의 출발선은 수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수학생 내신하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자, 제가 드린 말씀의 기준이 뭐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다? 중학교는 입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입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점은 뭐냐? 중학교는 해피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암기력으로 버틴 거니까 공부 안 하고 머리 좋은 놈이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중3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고 머리 좋은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해지는 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왜? 모의고사가 들어가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모의고사의 성격이 뭔데? 사고력 측정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그리고 양이 많다, 난이도가 높다? 이런 거 넘어가자고요. 일단 입시가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지금 우리 어머님만 지금 고등학생이 있고 나머지 어머님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럼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러지 않나요? 이 새끼 방금만 때도 영재 같아. 그잖아요. 소리도 크고 막 웅장해. 초등학교 때 영재 아닌 애 있나요? 없잖아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살짝 현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중3 때도 아직도 현실을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투자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그러지가 않다는 얘기죠. 저는 고3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넘어가면 12월 10일부터는 그때부터는 재수생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제가 안 갈 거예요, 이제. 제가 송파, 대치, 목동을 가는데 다 오라고 그랬어요. 나 바빠서 못 간다고. 작년에도 현대고 가고 신문고 애들이 왔다 갔어요. 자, 문제는 뭐냐. 그 아이들이 중학교 때 못했냐. 네버. 다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우선 기준점을 잡아야 될 건 뭐냐. 기준점을 잡아야 될 건 고3의 엔딩 포인트에서 시작하자라는 거죠. 고3의 엔딩 포인트에서 시작하자.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난 뒤치 시점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발표가 나오겠죠? 수시에 합격자 발표가 나오겠죠? 그때 발목 잡는 게 뭐다? 얘입니다. 그러니까 원서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최저가 아무리 훌륭하게 뛰어난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최저를 빼고 쓰기 시작합니다. 여자애는 이대를 쓸 거고요. 여자애는 왜? 추천 전형이 없으니까. 그렇죠. 최저가 안 걸리니까. 남자애들은요. 만만한 게 고대입니다. 그죠? 어머님들은 고대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고대는 껌이에요? 그 정도는 껌으로 가요? 아니죠. 고대가 3합 7이단 말이죠. 3합 6이 문과인데 내년부터 3합 7로 싹 뜯어 고쳤어요. 그러면 낮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3합 7 정도의 상위권에서 맞추니까 고대는 단순하게 잡죠.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면접이 없고 서류야 되고 어차피 생각해서 맞춰놨으니까. 상위권의 지원 패턴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가요? 학점을 씁니다. 뭐 때문에? 최저를 못 거는 애들이 있으니까. 대신에 학교는 위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기준점은 어떻게 잡자? 우리가 내신이 2.5 정도 되면 이게 국민들이 끼고 위아래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얘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건대 정도 쓸 거고 등록대 추천전형 받으려고 거고 밑으로 안정으로 깔면 숭실대 쓸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 우리 애가 열심히 해. 이 점수가 굉장히 회색지다 점수라서 가지고 온 거예요. 어디까지가 회색지다냐? 한 2.7 내지 2.8까지가 얘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애는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대 못 쓰잖아요. 그죠? 중대 쓰면 떨어질 성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번호 걸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의 꿈은 중대 이상에 가 있다고요. 서강대, 성균관대에 가 있다고요. 못 씁니다. 안 못 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보자고요. 얘가 수능의 백분위가 한 70 나왔어요. 한 70 잡아볼까요, 그냥? 그 다음에 80 나왔어요. 그 다음에 90 나왔어요. 자, 문제는 뭐다? 90이면 작년에 내려갔으니까, 재작년보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 정도 됩니까? 작년에가 건대 라인이단 말이에요, 91 정도가. 그러면 재작년에가, 그러면 작년 기준 보면은 그거보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경희대 잡고, 외대 잡고, 위로 가서 중대까지 하나 도전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정도 나오면 어디 정도 돼요? 이게 광명상가 라인이라고요, 이게. 가까이 있는 여기 광무대학교, 명지대학교 가깝잖아요, 명지대학교. 자, 그 다음에 85 정도 나오면 얘 점수대가 여기하고 딱 맞물리는 점수대예요, 이게. 내신하고 수능하고.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애가 내신은 정말 안 나와. 자, 내신은 정말 잘 나와. 내 입장에서. 그런데 애가 수능이 2밖에 안 돼. 70밖에 안 돼. 그럼 수능을 써요? 내신을 써요? 내신 써야지. 낮춰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때 내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가 85 정도야. 그러면 정시도 그만큼만 하고 수시도 그만큼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시를 중심에 두고 수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때. 이해되셨죠? 지금 원서 쓰는 게 아닌데 이걸 알고 가라 이거예요. 왜? 맨날 내신만 얘기하니까. 있잖아요. 내신이 안 나오잖아요? 엄마들이 선택하는 1번이 뭡니까? 선생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저. 학원 끊는 거거든. 굶어주고. 문제는 뭐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자, 얘가 90 나왔어? 90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얘를 안 쓰겠죠. 왜? 출발 라인이 경희대 중대가 나오는데 국민대를 왜 씁니까? 이런 경우는 때려주게도 안 쓰죠.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낮추면 한 외대 정도 출발하겠죠. 문과라면. 그리고 위로 잡고 교과를 쓸 수가 없어. 야,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 저 교과를 한 외대하고 경희대 도전해볼게요, 선생님.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학종을 쓸게요. 너는 상대 가고 싶다며? 그래서 논술 준비할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가겠죠. 그잖아요? 학종으로 위로 다 올린다고 뭐 대학이 문 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3 어머니들이니까 제가 이 엄마들 보니까 내가 뻥쳐도 모르겠지? 이게 아니라 제가 좀 성실해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 봐.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내신에 하면 되지 말자. 그러면 1학년 때는 어떻게 하자? 제가 수능을 기준점에 잡고 학습을 방향을 잡으면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끝 지점에서 출발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설명의 주제가 끝길에서 시작을 보다라고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끝길, 엔딩 포인트 고3이에요, 그게. 그리고 중등부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1학년 1학기, 아까 이제 우리 윤태쌤이 저는 생각이 다를지 모른다 그랬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2학년 1학기 들으셨던 분들은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완전 내신 중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지금이 제가 9월 달까지 상담하느라고 원래 8월 달에 제가 아이들 방학 때 고2 아이들 상담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9월 달 원서 쓰는 것 때문에 일체 시간이 나질 않아서 원서 써놓고 뒤로 넘겨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어요. 내일도 상담하고 모레도 상담합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때 자기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점검. 뭐를? 우리 아이가 교과가 경쟁력이 있냐? 수능의 경쟁력이 있냐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경쟁력이 있다? 얘는 2학년 2학기부터 학생부 중심의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뭘로 가야 돼? 얘는 내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내신보다 수능 경쟁력이 커. 이번 주에 저 수지고등학교를 일요일날 만납니다. 오라고 했어, 나 못 가니까. 수지고가 세요. 아시죠? 용인의 수지고. 근데 아마 거기가 예일이나 대성 이상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얘 내신을 보니까 3점대예요. 근데 수능을 뜯어보니까 예비고 3입니다. 97이에요. 뭐 말할 거 없죠. 뭐 너는 그냥 정시 준비해줘. 그죠? 정시 준비하고 논술 준비하고 교과 써. 왜? 아깝잖아요. 대신에 위로 점핑해서 최저걸 이거 써봐. 뭐 때문에? 고대가 교과 합격률이 43%밖에 안 됩니다. 교과 전형이. 뭐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추니까. 어느들 수능이 쉬울 것 같죠? 이하고 쉬워요, 어려워요? 이하고. 건대가 60%밖에 안 돼. 수능 최저 충족률이. 그러면 40%는 이하고를 못 맞춰서 날아가는 거예요. 껌이에요. 1, 4.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시니 이제 산수가 안 돼. 자, 2, 3. 3이 얼마든지 돼. 근데 그걸 못 맞춘다고. 그 작년 논술 충족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제일 머리 아파요. 이런 애들.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좋겠는데 요놈이 교과도 열심히 하는데 얘랑 비슷해.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자, 얘는 학생부 중심의 전략을 짠다. 얘는 수능 중심의 전략을 짠다. 그러면 교과를 잡을 때 최저를 세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걸어요? 이합 전략 안 하겠죠? 이합하면 안 되겠죠, 이런 애들은. 그러면 삼합 전략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삼합 5 정도 되면 어딥니까? 이게 약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삼합 5면 괜찮죠? 삼합 5, 1, 2, 2. 쉬워. 쉬워. 자, 그러면 나머지 안 된다? 삼합 6, 삼합 7까지 가야 되겠죠? 이과 잡고 삼합 8까지 가보자 는 얘기죠. 근데 얘가 괜찮다. 삼합 가는 거야? 의대.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예요? 고대 학부 부수가 사합이니까. 그러니까 전략적 접근을 하셔라 이겁니다. 그냥 어느 학교가 내신 잘 나와, 어느 학교가 세트 잘 써도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잘 쓰면 뭐해? 하루를 잘 잤어. 근데 애가 맨날 수업 시간에 퍼즐로 자.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꿈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꿈에 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마 오늘 오신 어머님들은 이렇게까지 열정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아이들도 엄마들을 잘못 쓰더라고 저는 봐요. 그죠? 왜? 엄마가 똑바시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애가 안 닮겠습니까? 안 닮으면 그거 아빠 책임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비슷한 놈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수능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정시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뭐라고 하냐면 저는 수시 안 할 거예요 선생님,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놈들이 있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안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돈도 안 주고 밥도 안 준대요. 그래서 수시 쓰는 애 있어요. 자, 뭐가 중요한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름방학 넘어가서 이걸 결정한 다음에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딱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2학기 때 내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3학년 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따져서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녀석이 반수를 한 의사가 있다. 그런데 얘가 가고 싶은 학교는 2학기 성적이 들어간다. 그러면 시험 봐야지. 제대로. 안 들어간다. 버리면 돼요. 깨끗하게 버리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건 아이들한테는 반수까지 고려하면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엄마들은요, 이제 여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엄마들이 아셔야 되는 거 얘기할 거예요. 자, 내신을 도대체 어떻게 해볼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볼 거냐. 1학년 때는 일단 어떻게 할까요?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쵸? 제발 중간고사 때 시험 보고 나면 선생님 중학교 때보다 성적이 떨어졌어요.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중학교 거하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중2 때 6학년 때보다 떨어졌어요. 이런 엄마들 계세요? 그거 얘기하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중3 거하고 성적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단절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절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한다? 1번 음일책 포함된 전교과를 보는 대학이 있다. 그 다음에 국영수 사과 한국사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대학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애가 이과야. 국영수과 우리 애 문과야. 국영수사 여기까지만 볼게요. 왜 이 밑으로 내려가는 아이들은 별만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대학도 있어요. 너 그거 못하지? 우리가 알아서 그거 빼줄게. 이런 대학 있어요. 네가 수학을 못하는 거 내가 알지. 문과 애들 우리 수학 뺄게. 그럼 어떻게 돼요? 얘 빼고 국영탐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을까요? 지방에 있을까요?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만 얘기할게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스카이라인이겠죠. 여기 성균관 되겠죠. 여기 시립되겠죠. 가까이 있는 어디예요? 여기 상명대학교입니다. 저 상명대 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오, 그렇게 산에 있을까요? 그죠? 거기 중학교 아이들 만났는데 거기 3년 다니면 자기의 근육생 될 것 같아요. 그죠? 엄청나. 자, 그 다음에 국영수 사과학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성균관 냈잖아요. 그러면 서강대가 빠졌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한양대 나와야 되겠죠. 건대 나와야 되겠죠. 이 정도 라인 아니겠죠. 그러니까 무시한 새끼들이 뭐라고 하냐면 죄송해요. 이과라인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사인 버려도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어떻게 해라? 다 해라. 지금 못해요. 혹시 합니까? 얘가 갑자기 똥꼬에 불 붙어서 전교과에 1등을 했지. 그러면 전교과 다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2학년 때부터는 어떻게 한대요?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어떻게? 이과면 국영수과, 문과면 국영수사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설명보다 실질적인 거 말씀드리죠. 그죠? 저는 항상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해. 자,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 이겁니다. 왜? 이 밑으로 내려가는 학교는 우리 엄마들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이범주만 갖고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이과 가니까 사이 안 해도 돼. 그러면 통상 버릴게. 나 안기과는 너무 싫어. 한국사 안 하고 싶어 엄마. 이런 아이들은 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시의 관점에서 보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내신 말씀드렸죠 지금? 그런데 뭘로 얘기했어요? 입시로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고등부는 출발점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된다? 입시로 출발해서 입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해봐야 뭐 우리 아버님 좋고요.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고요. 다 헛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수업에 어차피 들어가면 선생님이 자기 아이들 자기가 충실히 관리할 거고. 왜? 자기 밥벌이니까. 그러지 않나요? 열심히 해야 아이들이 놀만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 수능 모실 때는 수능을 어디까지 해봤냐고 저는 반드시 봅니다. 어떠세요? 영어 선생님 되니까. 저 이분 땀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죠? 열정이 대단해. 그러지 않습니까? 안시들이 고집이 셉니다. 제가 만나본 분을 보면. 그죠? 고집스럽게 달려요. 고집스럽게. 뭐 이유태 선생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건 뭐다?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저 5분만 할게요. 5분만. 오빠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 그죠? 어디 갔나 할 것 같아요. 자, 모의고사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1학년 때 통사 통과가 100번 영화 7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고 정시 라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학년 거 성적은 믿지를 않습니다. 2학년 거부터 봅니다. 2학년 때 뭘 본다? 통사 통과부터 해서 100분위를 뽑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적표를 보는 겁니다. 왜? 얘가 갖는 의미가 있죠. 1학년 때. 얘가 직접적으로 대학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얘는 내신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신에 나오니까 모의고사는 충실히 봐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제발 잠자지 말아라. 잡니다. 전교 꼴등이 1등보다 빨리 풀어요. 번개의 속도로 풉니다. 번개의 속도. 자, 물리투를 5분 만에 손으로 풀고 자는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저런 건 아쉬운 당연히 형님이다 제가 그랬는데, 자, 1학년의 모의고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2학년부터는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적으세요. 이제 엄마들이 하셔야 될 건 성적 파일을 PDF로 다 정리해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압박을 시키세요. 엑셀로 전체 정리하십시오. 모의고사는. 왜? 흐름을 봐야 돼요. 상인호적과 백분위의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하기 귀찮잖아요. 아빠 소주 한 잔 먹이고 시키세요. 잘하실 겁니다만. 그러면 이게 3년께 데이터가 모아지면 아이의 정시 지원 라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성적표 내라 그러면 나이스에서 계속 캡처해서 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정확하게 구조가 잡혀 있으면 성적표를 보내는 걸 보면 얘가 상위권인지 하위권인지 압니다. 어떤 분이면 당신이 엑셀로 딱 정리해서 보내요. 그런 분들은 작업하기도 편해. 어떤 분은 성적표에 나이스가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수행평가부터 다 보내. 나보고 계산하라는 얘기야. 나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합성적표를 보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이의 성적표 관리가 1순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애들은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절대 안 보여줍니다. 왜 그래요? 우리 담임 그런 거 안 나눠준대. 나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성적표 가지고 나면 걔가 찢어버렸대요. 야, 무슨 영생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표를 엄마가 보관하라 이겁니다. 애가 보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적 분석이 1번이다. 아니 성적 분석도 안 되는데 무슨 대학을 넘어갈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이게 기본이다 이거요. 그래서 PDF로 관리를 가급적 하셔라. PDF로 없어지지 않게끔. 그러니까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자, 그리고 이제 고2 때부터는 모의고사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과와 문과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과는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내신은 끝,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학년 2학기 때. 그 다음에 문과는요, 5개에서 6개가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3학년 1학기까지. 그럼 문과는 끝까지 내신 관리를 하는 겁니다. 문과는. 이과는 왜 끝나요? 이 뒤에는 안 하나? 그게 아니라 3학년 1학기에 가면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다고. 일반 선택이 이과는 국영수 3개밖에 없어요. 어느 학교든. 그러니까 3학년 때 애가 내신 대비한다면 내신 대비만 미친 듯이 하면 그거는 정말 미친놈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왜? 이미 끝난 거예요. 죽은 자식 붙들고 주무르는 거고 똑같다고. 어차피 내신은 안 움직입니다. 3학년 1학기 가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유지보수하는 거야. 이과는. 문과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 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탐구가 3개 정도 남아있거든. 국영수에다가 사탐이 3개 정도 들어가요. 적은 학교는 2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5개에서 6개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아이마다 어느 계열에 가느냐에 따라서 내신 관리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어머니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엄마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돼요? 이거 결정을 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원서 쓸 때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엄마하고 다 논의하고 친구 따라 쓴다니까? 친구 따라가요. 친구 좋아하는 애들 친구 따라갑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자, 문제는 뭐다? 이거 저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서 정리를 해줘라. 대신에
이제 끊어줘야 됩니다. 내가 아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후의 아이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줘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걸 알려줘야 돼. 왜냐하면 고3 아이들도 원서 써놓고도 자기가 과를 뒤집는 애들이 있어요. 뒤집는 애들이. 생각해보세요. 자, 교과 전형을 쓴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교과 전형은 1번 자기 성적에 따라서 쓴다. 2번 자, 난 올리고 싶다? 올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를 내린다. 그럼 아무데나 내리나? 이때 뭘 해야 됩니까? 네? 그럼 세게 때렸어요? 적성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뭘로 따라가는 거예요? 계열을 보고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복전을 하든 전과를 하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뭘 알아야 돼요? 내 아이의 적성을 알아야 돼요. 적성. 그러니까 엄마가 결정하시지 말라고 고등학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에게 근거를 주세요. 야, 이 학교는 이러고 엄마가 설명이 4차례에 걸쳐서 다 들어보니까 자, 근거는 여기 있어. 네가 결정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학 진학률도 봐야 되겠죠. 엄마가 학교 다녀요? 애가 다녀요? 애가 다녀. 근데 엄마가 결정해버린다고. 제가 신사중학교 가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아이들은 만들어진 꿈, 조각된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압구정 애들이잖아요. 만들어진 꿈이에요. 조각된 미래. 애가 한 게 아니야. 부모가 조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들어지는 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각하는 미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뭐를 하자. 지금 12월 9일부터 원서를 쓰고 12월 2주에 시험이 끝나니 이때부터 공부를 시키자. 이때부터. 보통 그러면 11월 한 14일 월요일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때 예비고일을 오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10월 말까지는 제가 고등학교 선택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겠다 그랬어요. 오시면 성적표 가지고 오면 그냥 무료로 해드릴게요. 대신에 이 상담은 제가 돈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외부 나가면 돈을 밝히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분석을 다 해야 되니까. 외부 나가면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만 요번에 하는 분들만 제가 10만 원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로적성 검사는 제가 언제까지밖에 못하냐면 11월 수능 전까지밖에 못합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논술과 대학별 고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수능 분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수능 분석에 네가 어쨌다는 얘기냐? 너는 논술 가지 마. 이 학교 안 돼. 왜 그래? 너는 더 위로 정시로 가면 돼. 논술 쓴 아이들은 못 가게 합니다. 안 돼. 너는 최저가 다 깨졌어. 죽어도 가서 목숨 걸고 면접 준비하고 다 가야 돼.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 상담이 11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들 만나 상담하려면 11월 16일까지밖에 못해요. 제가 비싸서가 아니라 입시의 일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뭘 하자. 이해를 먼저 해보시고 저는 적극 권합니다. 딴 데서 하세요. 그냥 필요하면 딴 데서 하시고 아니면 무료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뭔지를 몰라. 언어성이 뭐고 수리성이 뭐고 공간성이 뭐고 이걸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애가 개념이 뭔 줄 알지. 그러면 이번에 공부할 때 어디까지 해야 돼? 상위권이야. 야, 너는 미적까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라인을 잡는 거예요. 상하 잡고 확통은 네가 할 수 있지. 우리 한 번 했지. 그러면 선행을 한번 돌리고 나머지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데 중학교 때 놀면서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와, 찐땅이 쪄 이러면서 했던 애들이 있어요. 진땅의 정화, 마른 땅의 운동화. 그죠? 아무도 안 써. 이거 리얼하게 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일취월장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 있어요. 저는 어머니 아이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과인지 문과인지 봐야 돼. 왜? 그래야 2월 3일 학교 배정 받으면 그 학교에 맞춰서 라인을 쫙 짜고 거기에 맞춰서 동아리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행에 대한 기준도 잡아주죠. 그렇죠. 그리고 영어가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 야, 너는 단어를 좀 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야, 너는 문법을 좀 해야 돼. 아니면 남들이 보니까 다 원서 읽어야 돼. 그럴까요? 아니, 원서 왜 읽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전인교육이 아니고 이제는 대입에 가기 때문에 한목적적으로 공부를 하자 이겁니다. 한목적적으로.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남들이 뭐 하니까 다 이렇게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략적 접근을 해서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그리고 저희의 운영 방향의 모든 철학은 전부 다 입시를 기준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일 설명회도 빨리 준비하는 이유가 다른 데가 안 하더라고요. 24년 설명회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제가 하려고 해요. 안 하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몇 년이에요? 25, 26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제 자리에서 저희 아이들이 입시에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저희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는 원장이라고 쌤들한테 함부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말한 적도 없어요. 여직원들한테 커피 타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타 마십니다. 제가 권위적인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부터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안 하면 나가라 그랬습니다. 나부터 열심히 하니까. 그죠? 열심히 하는 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잡을 사람은 잡지만 내보낸 사람은 내보냅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어머니들한테는 원오버댐이잖아요. 내 새끼가.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근데 모든 학원이나 선생님들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원오버댐이에요. 잘못했어요. 엄마들은 오은이원이에요. 이놈의 주둥이. 그죠? 엄마들은 오은이원이야. 저희는 원오버댐인데 한 명 한 명이 오은이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성심성의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PPT 저 하나도 안 띄웠어요. 거기에 올해 그 수시 지원 경향 분석 다 해놨습니다. 경쟁력 분석했어요. 왜? 경쟁력 분석을 보면 우리 아이들의 흐름이 보여요. 예전 입시가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거든. 교과가 늘고 학종이 줄고 정시가 늘어요. 그러니까 올해 패턴이 우리 아이들 3년 뒤의 패턴과 많이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쟁률 분석해놨고 나머지 입시에 대한 흐름 다 분석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나중에 예비고일 결정하실 때는 저희로 결정해 주시면 제가 이한 목숨 다 바쳐 열심히 관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지에 적어주시면 궁금하신 거, 진로 접수 신청하시면은 제가 요번까지만 받겠습니다. 이유는 안 받을 겁니다. 네, 어머니. 예.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지금 설명 안 드렸어요? 집에 가셔서 요거 정말 시간 많이 걸립니다. 하나하나 만들려면.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여기에 진학률, 자퇴율도 넣어놨어요. 자퇴율. 1학년 때 몇 명 자퇴나 다 넣어놨으니까 그것도 살펴보세요. 왜 자퇴할까요? 선생님이 싫어 자퇴할까요? 1학년 자퇴는 내신 때문에 자퇴하는 겁니다. 전출 잘 살펴보세요. 전출 왜요? 애 성적 안 나니까 집이 이사하는 거야. 그거 엄마 아빠가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지금 사는 집에서 그냥 영원히 살자. 그리고 우리 아이를 대학 보내자. 대치금리 책임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